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현대시 마지막 시간인데 수특 325쪽에 시를 하나 볼게요. 김기택의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라는 시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창문 하나 없는 낡은 월세 자취방,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아침에 퇴근하여 들어가면 지사광선이 일제히 꺾이던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잔광도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던 방, 퀴퀴하고 걸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있던 방,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던 방,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에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방 안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 주던 방,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춰주고 되비춰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는 방.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지? 방, 그지? 어둠, 그지? 화대상심 한번 정리해 볼게. 화자는 나지? 나가 어떤 사람이지? 자취생이지, 그지? 자취를 하는, 자취하고 있는 거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지? 직업은 뭘까? 신분은 뭘까? 직장인. 직장인. 어떻게 알았어? 직장인인지? 퇴근이란 말이 나왔지, 얘들아? 이해되지? 근데 퇴근하면 저녁에 퇴근하지 않냐? 그럼 얘는 아침에 퇴근했지? 예. 그러면 언제 일을 하는 거지? 밤에. 밤에 일을 하지. 근데 밤에 일을 하는 직업이면 좀 고달픈 직업 아닐까? 그지? 그러면 야간 직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니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정확한 상황을 있잖아, 얘들아. 자취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쌤 주목했던 말은 뭐냐면 이 던이란 단어거든, 얘들아. 던이란 말이 많이 반복되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지? 근데 이 말을 쓰면 무슨 뜻이 돼? 과거 회상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과거를 회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방이라는 거는 옛날에 살던 방인 거지. 그러면 대상은 제일 많이 반복됐던 옛날 자취방, 그리고 지금 심리는 무엇이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방에 창문이 없잖아, 얘들아. 그러면 가난하다, 부유하다? 가난하다,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지. 그리고 낡은 게 좀 싸지 않냐? 신축 빌라 이런 거 좀 비싸고. 그리고 월세가 있고, 얘들아, 자취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지. 근데 목돈이 누가 많이 들어? 월세는 다달이 조금씩 되면 되는 거야. 전세가 크지, 그제? 근데 그런 돈이 없었으니까 월세. 그럼 월세를 어떻게 내지? 어느 단위로 내지? 매달. 그래서 뭘로 이 돈을 낼까? 돈 벌어가지고 건물주한테 조금씩.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었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달 나가게 되겠지. 자취방 스스로 혼자서. 근데 방이 깜깜한 방이지,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깜깜한데, 우리 지금 강의실에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시간이 7시 18분 이렇게 돼 있는데 불을 한번 꺼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 빔 프로젝트 빛이 있잖아, 얘들아. 여기 모니터 빛도 있어요. 모니터 빛도 있습니다. 얼굴 쌤 환하게 비치는 거 보이지? 근데 우리 밖에는 빛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해질녘이기 때문에 좀 빛이 있어. 근데 깜깜한 밤이 되면 빛이 없겠죠. 하지만 또 밤에는 또 그게 있어. 가로등 이런 게 있지, 얘들아. 근데 여기는 깜깜한 밤이라서 이제 완전히 뭐 지하나
지하 단칸방 이렇게 반지하나 뭐 이런 곳인 것 같아. 아침에 퇴근하면 아침에 너네 해가 뜨잖아. 햇살을 받고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꺾이어 흩어지던 방. 그리고 잠시 눈꺼풀에 낀 장광도. 너네 장광은 이 광자가 무슨 광자? 너네 아는 광자가 뭐 넓을광, 빛광, 뭐 미칠광 이런 거지, 그제? 빛이겠지. 그 눈에 선생님 눈썹에 있어요. 눈썹 볼래? 여기 빛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 얘들아. 이것도 방에 들어가면 사라져 버리는 거지.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는 방. 이해됐어요? 그럼 퇴근하고 들어갔어? 그러면 퀴퀴하고 걸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 있는 방. 이 방은 되게 깜깜하다 이런 얘기지.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려도 눈알을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는 방.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에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그러면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환하지만 우리 불을 껐을 때 깜깜할 때 있잖아, 밤에. 근데 너네 그거 알아? 우리 눈에 홍채, 조리개가 있어가지고, 우리 고양이 눈이 그렇잖아. 후레쉬 비추면 눈이 되게 작아지잖아, 얘들아. 그리고 후레쉬를 떼면 이렇게 눈이 커져요. 그래서 그 조리개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양을, 노출량을 조절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도 조리개가 홍채가 있어가지고 어둠에 적응을 하죠. 처음에는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다가 좀 한참 지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방 안에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집에 있는 잡동사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자명종 시계도 있을 것이고 다리미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숨을 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여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 둔다.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죠.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춰주고 되비춰주며 제 안에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이 뭐지? 지랄 발광할 때 발광이 아니지. 빛을 발하는, 스스로가 아니고 발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이라고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표현을 하면서 쌤이랑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파란 볼펜, 빨간 볼펜 둘 다 한번 꺼내놓고 한번 시작해 볼게. 창문이 없다,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낡은 자취방. 그러면 이 방이란 단어가 맨 오른쪽, 중간, 왼쪽 어디에? 맨 어디에? 위치가? 맨 시행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무슨 운? 각운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너네 방의 품사가 뭐지? 명사지, 그지? 그래서 뭐로 종결된다? 명사형 종결,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지.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이라고 해서, 그런데 니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적인 이미지잖아, 얘들아. 근데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사람처럼 표현한 거 아니? 어둠이 사실은 빠져나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의인화시킨 거지, 그지? 의인법입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퇴근하여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과거의 상황을 알 수 있어. 밤에 일하고 늦게 퇴근하는 그런 직업인가 봐. 그래서 너네 만약에 낮에 일하는 직업하고 밤에 일하는 직업이 있다면, 월급이 똑같다면 언제 일하겠니, 얘들아? 그럼 낮에 일하겠지. 근데 밤에 일한다면 월급을 엄청 많이 준다 그러면 밤낮이 뒤바뀌어 있지만 그걸 각오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남들은 기피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직사광선이 일제히 꺾이어 흩어지던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장광도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는 방. 퀴퀴하고 걸쭉한 어둠. 요거 장면 한번 보자, 얘들아. 퀴퀴하다는 게 무슨 감각을 말하는 거지? 퀴퀴하다. 보통 퀴퀴한 냄새 그러잖아. 근데 후각인데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이지, 얘들아. 그러면 원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냄새가 나진 않지, 얘들아. 그러면 뭐가 진짜? 시각이 진짜. 뭐가 가짜? 후각이 가짜. 그러면 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를 보낼게. 그러면 뭐의 뭐화?
시각의 후각화. 그러면 화살표가 되는 순간 무슨 감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감각? 공감각적 침상이라. 이해됐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어둠이 고여 있을 수 없지 얘들아. 어둠이 고여 있는 거 뭐가 고여 있다고 하지 얘들아? 물이 고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여 있다. 어둠이 고여 있다. 이렇게 해서 요거로 추상의 구체화, 빛의 구체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을 들어서면, 그러면 얘들아, 방을 들어섰다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점점점 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시간적 순서 아닐까 얘들아? 어머 이상하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하니? 이 시간적 순서겠죠. 이렇게 점점점 시간의 이동, 시간의 시간순으로 구성되고 있다. 시간순에 따른 구성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박혀. 얘들아, 눈알은 어디에 박혀 있지? 내 몸에 박혀 있지 얘들아. 내 눈에 박혀 있지. 어둠 속에 박혀 있진 않지 얘들아. 이 기법을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 그래요. 낯설게 하기 기법. 따라합시다.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기법이야.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는 방. 그러니까 이리저리 굴려도 눈알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눈알을 돌려봐야 밖에 안에 있는 물건들이 구별이 잘 안 돼서 어디가 어딘지 구별 못한다는 뜻이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 눈은 내 눈에 박혀 있지 어둠 속에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만큼 깜깜하다는 표현이 있겠지. 어둠이 보일 때까지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사실은 누가 누구를 발견하지? 눈이 빛깔을 발견하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발견해야 돼. 그죠? 이게 맞는 말이고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거꾸로 표현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자 봐봐. 내 눈이 빛과 색깔을 발견하는 게 맞아. 근데 내 눈을 주체라고 하고 빛과 색깔을 객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주체는 뭐냐면은 주어라고 생각하고 얘는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내 눈이 빛깔과 색깔을 발견하는 거야. 이게 발견하는 게 맞는 거지. 발견. 이렇게 발견하지. 내가 발견한다. 견자가 볼 견자니까 내가 빛과 색깔을 보는 거지. 빛과 색깔이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그럼 주체와 객체를 뒤집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주체와 객체를 뒤집었네, 이렇게. 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지? 전도는 뒤집어졌다는 거야. 주객, 전도. 알겠니? 만약에 주객 할 때 주가 사실은 주인이고 객은 손님이거든, 얘들아. 근데 만약에 우리 그 효찬이 집에 건재가 놀러 온 거야. 그러니까 둘이 동갑인가? 그래서 친구야. 그래서 이리 와. 그래서 라면 끓여줄게. 이렇게 하려고 가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건재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너 손님인데 효찬이 보고 너 소파에 잠깐 앉아있어. 내가 라면 끓여줄게 하더니 막 주방에 가가지고 냄비 올려가지고 신라면 꺼내가지고 냉장고에 계란 꺼내가지고 김치까지 꺼내가지고 먹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마치 누가 보면은 손님인 건재가 주인인 행세하고 있지 얘들아. 그리고 효찬이는 이 시츄에이션이 황당하니까 고마워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주체와 객체를 뒤집어 놨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꽃을 보내라는 거를 꽃이 나를 보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주객전도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눈이 이걸 발견하지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한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주객전도 좀 낯설죠 여러분. 내가 라면을 먹네라고 하고 하지 않고 라면이 내가 먹네 이래.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이어트 중에서 안 먹으려 했는데 라면이 날 불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냐? 남자들 중에 내가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 얘들아. 1차 때는 그지? 그 다음에 2차 때는 뭐라는 줄 알아? 술이 술을 먹는다 그래. 1차는 뭐라고? 내가 술을 먹는다. 2차는 술이 술을 먹는다. 그래서 3차는 뭐라는 줄 알아? 술이 나를 먹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지 술이 나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딱 한 잔만 했는데 혀가 꼬이고 아스팔트에 넘어지고 이게 주객 전도 표현이야. 내 말 이해돼? 네. 이것도 하나의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알겠니? 네. 따라해보자. 낯설게 하기.
그럼 얘들아, 뻔한 표현보다는 낯설게 하기 기법이 좀 참신하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 그 입술이 예쁘다 그러면 뭐 같은 입술이라 그래? 뭐 방울토마토 같은 입술 이런 표현이 없잖아, 얘들아. 무슨 입술 그래? 그치, 뻔한 행두야, 그지? 너무 뻔하지, 얘들아. 그럼 참신한 표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낯설게 하기 기법은 우리가 보통 연상시키는 그 이어지는 선, 앵두하고 입술을 연결하는 거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너 눈은 너무 예뻐. 뭐 같은 눈? 샛별 같은 눈 이런 거 얘기하잖아. 너무 뻔한 표현이지. 목소리가 예쁘다면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간다 이런 표현이잖아. 좀 참신하게 표현 안 하면 너네 아버지 도둑인가 봐. 뭐라고?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을 훔쳐서 네 눈에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거 낯설잖아, 그지? 너무 낯설다, 그지? 헤어질 것 같은데. 아이고 아가씨는 입술이 너무 이뻐요 이러고 한다는 말이, 우리 외할머니가 그 장터에 가서 선 짓고 그릇에 펐을 때 그 입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참신하긴 하자, 그지? 근데 그 남자가 굉장히 낯설 것 같아, 그지? 갑자기 낯설어질 것 같아. 낯설게 하기 기법입니다. 아까 그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밝히는 다음에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제목이 뭐였지? 어느도 자세히 보면 화나다라고 했지, 얘들아. 그럼 물어볼까? 어둠이 화납니까? 어둠은 어둡죠. 빛이 밝고 화나죠. 그러면 이게 어둠을 부정적으로 하고 화나기를 동그라미 치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동시에 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서로 부딪히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한꺼번에 썼잖아요. 말이 두 개가 부딪히지, 얘들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말이 두 개 부딪히는 걸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독스가 역설이지, 얘들아. 역설이 뭔 줄 알아? 따라해보세요. 언어와 언어의 모순. 언어와 언어의 모순이야. 그럼 언어와 언어니까 언어가 몇 개야? 두 개죠. 말 두 개가 나와서 부딪혀야 되는 거야, 알겠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이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런 식으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 이게 역설이라고, 알겠니? 그럼 너네 헷갈리는 게 뭐지? 역설하고 헷갈리는 게 아이러니지, 얘들아. 아이러니가 뭡니까? 이게 반어야. 반어를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 이거는 언어가 한 개만 나와. 그리고 상황이 모순되는 거지. 우리 너 잘났다 이런 게 하는 경우 있잖아, 애가. 니 잘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잘난 게 아니잖아. 니 잘났다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나는 좀 잘난 것 같아. 이 새끼 못 알아듣는 거지. 이 상황은 욕 들어맞는 상황인데 잘났다고 표현하는 게 반대가 되는 거지. 아, 나는 잘났어. 정말 잘났어. 나는 1등급이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뭐라고? 언어와 상황의 모순이라는 거 알겠냐? 오케이. 방 안에, 지성이 요즘 하고 나서 너무 자는데, 큰일 났네. 방 안에 온갖 잡동사니, 자는 줄 알았는데. 아, 자는 줄 알았지. 아, 그랬구나. 어둠을 느끼고 있었구나. 얘들아, 잡동사니 한번 네모쳐 볼게.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쉰다라고 하는 그 의인법이지, 얘들아. 뭐지? 그 영화 중에 그런 거 있던데. 토이스토리인가? 애 나가면은 애들이 막 장난감들이 뭐 yes sir 이러면서 막 걔네들이 전쟁놀이 하고 그러잖아, 그지?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전부 다 의인법이지, 얘들아. 강훈아 씨도 아니고, 그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 준대.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빛을 내준대. 그리고 보잘것없는 물건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모들은 되게 소외받는 것들이잖아, 얘들아. 근데 서로 비춰주고 대비춰주면서 제 안에 빛을, 낮은 빛을 서로 나누던 방이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러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런 방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자, 이 시는 도대체 무슨 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선생님이. 이거는 자기가 과거에 뭐 했다. 과거에 자취할 때, 직장인인데 야간에 빛이 안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 내가 살았다 라고 해상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지금은 형편이 어떨까?
좀 나아지지 않았겠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어떤 고통스러웠던 어떤 서민의 삶이 있잖아. 과거에 살았던 서민의 삶과 그 고통이 있잖아. 근데 이것이 참되고 다음에 값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자기가 고생을 했잖아 얘들아. 근데 이 방이 어떤 방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둠이죠. 근데 어둠 속에도 자세히 보면 뭐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환함, 빛이 있다고 표현했지 얘들아. 그러면 이 세모는 고통, 절망, 시련 이런 것이잖아 얘들아. 근데 고통이지만 그 속에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나는 쌤을 생각했거든. 그리고 아까 방에 있었던 두 개 뭐였지 얘들아? 잡동사니와 보잘것없는 물건들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 잡동사니들이라고 할게. 그럼 나는 이거를 가난한 고생했던 서민들이라고 쌤을 대입을 했거든. 근데 그들끼리 뭐 했어? 서로 빛을 뭐 해줬다? 나눠줬으니까 잡동사니들 같은 서민들의 삶이 있잖아 얘들아. 이들이 서로 위로하고 돕는 그 삶이 진정 값진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면은 이거는 어둠 속에서 또 환함, 빛이라고 하는 밝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뭐 그 정도의 시로 볼 수 있거든. 근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고통스러운 서민의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분명히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언젠가 이 삶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좋아진다 라고 말하는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중요한 것들은 시간순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들아. 그 방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대꾸 있잖아요 얘들아. 좀 써둘게. 통사구조 반복 써둘게요. 통사구조가 좀 많이 반복됐고 뭐뭐 하던 방, 그지? 통사구조 반복이 있고, 아까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기억나지? 통사구조 반복. 너네 그거 기억나나? 공감각기 뭐가 있었지? 퀴퀴한 어둠이라고 있었지 얘들아. 그 공감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객전도 기억나지? 뭐였더라?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했다. 그리고 의인법이 있었죠 여러분. 의인법 뭐였지? 잡동사니들이 어둠을 빨았다가 내뿜는다 이런 표현도 있었지 얘들아.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시는 유기적 해석까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늘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